최원철 공주시장이 민선국이 취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최 시장은 차분한 설명과 충분한 답변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 시장은 많은 지도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팀장 박효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민선국이 취임에 따른 최원철 공주시장님과 출입기자와의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담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있은 후 민선국이 시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원철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방금 민선국이 또 11대 공주시장 취임식을 마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새로운 출발점에서 또 연속성을 이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인사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늘 공주시정은 물론이고 충남, 보정,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집필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서 캐치프라이즈로 성공된 강한민족 행복한 시민을 시작으로 민선 9기에서도 더 강하고 공주 시민의 행복에 더해질 수 있도록 시정의 중심을 정하고 4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좀 잘한다는 또 격려의 말씀도 필요하실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같은 동반자로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4년을 긍정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거 알고 시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 재선 당선 축하드려요. 근데 제가 사적인 얘기지만 유권자로서 이번에 투표한 사람들이 제가 찍은 사람들 다 돼서 정말 내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 기자들 난리 문제를 글도 쓰고 수없이 참 발전을 위해서 공시 어떤 것을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시장님은 유치입단 받고 일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기자들 모임이 지금 3팀이 있고 무수로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외지 기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역 기자가 있지만 글도 못 쓰고 참석도 안 하는 예를 들어 시장 청구분들 계시죠? 일간 기자 누구나 얘기 않겠지만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냥 눈으로 꼴등으로 강건으로 보고 있는지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잘못된 걸 바로 잡을 것인가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시고 또 하나 정말 기자로서 창피한 얘기를 한번 전할게요. 의회는 제가 바로 잡았어요. 왜? 의회 본의장이나 그 예기비 같은 게 있을 때 기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10명 내보는데 직원이 다니면서 식사하실 거냐 안 하시고 속보하기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이거 공무원 밥 먹는 거 이거 담당하는 거 추지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았는데 공주시장으로서 입법부에서요 기자들 식사 문제 팀이 헬스인데 시장님 개인적으로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방법이 있습니까? 안 하실 뭐 이런 거 대안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오서극장 그 조정 개관 앞두고 있는데 7월 8일 날
예정인데요. 그 1967 공소장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그 팩트 근거 자료도 1963년부터 확장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년 차이지만 그 센스, 그 저희들 영어로 센스가 언제부터 시작했다는데 뭐 업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어떻게 주문을 시켰다는 거 그걸 1903년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개장한 것은 1963년이 맞습니다. 63년이 맞는데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은 67년도에 살짝 개축한 모양이 지금의 이제 그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1967로 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하나 붙이라고 했어요. 최초 호소극장의 개장은 1964년에 개장을 했는데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67년도의 모습이라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라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이 개장 시기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 1967로 한 것은 현재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시기가 67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좀 붙여서 방문객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순 기자님들 말씀하시는데 기자님들이 해당되시는 사항이시거든요. 우리 기자님들끼리 한번 연속회의를 한번 좀 해주시오. 그래서 좀 어떤 내부 규칙을 하나 좀 정해 주시면은 우리 저 담당하는 홍보 미디어실에서 그것을 좀 잘 조절을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임체도 뭐 세 팀 또 거기에 소속 안내에 있는 기자님들 계시고 뭐 외부 기자님이시든 내부 기자님이시든 사실 그게 저는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그 역할을 하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기자님들끼리 출입 기자분들끼리 어떤 좀 이 룰을 좀 정해시는 게 더 좀 낫지 않나.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우리가 정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또 좀 여러 가지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요. 출입하시는 기자님들끼리 언제 좀 자리 가시고 아니면은 전체가 모이시기 불편하면은 모임도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서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뭐 정해서 하신다 따라오실래요 이렇게? 저부터 의사님 될게요. 정말입니다. 기자는 게 정말 당장 떳떳해야 되는데 정말 창피해요 정말. 시에서 시장님께서 공시의 어른이고 수장인데 그걸 리더를 해주셔야지 또 다니는 그만. 아니 내부적으로 우리 기자님들 다 취재 활동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제출자는 해줬잖아요. 그랬어도 부시장님은 인정을 하셨어요. 아주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기준을 좀 조금 정해 보시고 또 기자님들끼리도 또는 뭐 모임체끼리 또 아니면은 좀 단독으로 이렇게 취재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적인 좀 룰을 한번 이렇게 좀 정하시자. 그리고 식사 관계나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뭐 식사 시간에 자리가 되면은 같이 하는 거고 또 어떤 사안이 있어서 또 좀 기자 브리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시고 식사도 하고 또 하는 거지. 그거를 뭐 해라 말아라 인위적으로 하는 거 자체가. 그 문제를 바깥에서 뭐라고 하나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식사 시간마다 밥을 먹으러 다니고 한다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누가 밥 먹으면 저 많이 사양해요. 네? 정말 이런 실정이다. 시장님도 알아달라 이거예요. 시민만 저녁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자님들 존중을 해드려야지. 식사 시간 돼가지고 기자님들 계시면 우리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식사로 가시죠. 그건 사실은 인지상정이죠. 그것까지 인위적으로 식사해라 하지 말아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도 꼭뭘 룰을 정하자 하면은 우리 후보님들이 한번 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들으셔서 좀 객관적으로 부가받을 때 전체 기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실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내부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할게요. 아니 시장 개인으로 하는 건 막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개인 돈으로 사드려도 저는 성격도 위반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시죠. 네, 시간 관계상요. 저기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우리 기자님들의 의견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병희 기자님 이제 제가 개인적인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피치프라이즈는 뭐 활기와 고기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행복한 시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4대 목표도 명품 안전도시, 또 경제도시, 교육복지도시, 문화관광도시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게 이제 시행을 좀 저는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용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정책이 집행이 됐을 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 또 이게 단기에 효과가 있는 거, 또 중장기로 가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좀 잘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전에도 제가 공약발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도정의 방향, 또 국정의 방향하고 맞춰서 다 지금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조금 우리 상급기관이나 다른 외탁 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 늦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또 국회의원한테 협조받을 사항은 당연히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고 또 도지사님도 지금 이제 공주구역 청년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도지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는 공주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빠르시고 또 저희가 사실은 계속 좀 지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계속 했었거든요.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사업들도 지사님과 잘 협조를 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해드리고 4년 동안 이제는 가시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말과 행동의 일치라고 봐요. 그냥 구호적인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마다 우리 기자님들께 언론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국익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민선 국익 시대 중점 계획을 완성하시려면 첫 번째 그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민선 8기에서도 인사를 쭉 해오셨지만 민선 9기에서 출발점에서 시작하면서 인사 원칙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 9기에 대해서 인사 문제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쪽으로 진급을 시킬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잣대가 정확해야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도 하고 시민들한테 봉사를 할 것 같고 시민의 축적 계획도 이제 안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 인사 원칙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머물다 하는 도시, 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서는 공주의 최고 급한 게 호텔 건립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민선 9기에서 호텔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머물다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의 고관이 계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할 건데요. 네, 중들보 고중선 이사님. 네, 중돌보 고정선입니다. 민선국의 그 핵심 키워드로 그 속도감 있는 완성과 그 시민 체감형 실효 행동 제시하셨습니다. 민선 8개에서 그 추진한 사업 가운데 그 임기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1, 2년 안에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에는 아파트가 모자라고 집이 모자라니 지방에는 미분양이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공주 지역에 송선지구라고 의당 옛날 쓰레기장이었던 1,400세대 또 터미널을 구터미널 거기도 추석시고 들어간대요 시행에. 그리고 또 금흥 진안레이에 한 800세대 만여 세대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공주의 아파트가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도 40만을 못 내기고 39만에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안타깝게 공주시도 작년에 이렇게 10만이 무너졌고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약 앞으로 3년에서 우리 시장 임기 내에 한 만여 세대가 공주 지역에 지어질 것 같은데 민량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명령을 서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늘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종파랑의 박은주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지금 저기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취임사 하신 자료예요. 5페이지에 보면은 돈 버는 농촌이라는 부분에 강조를 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밑부분에 청년을 위한 현실 밀착형 융자 지원 시스템. 지난번에 출마 선언하시고 공약 발표를 하실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좀 사는 청년들이라고 융자가 필요 없는 청년들이라는 거죠. 이 융자를 받아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이 기준이 완화가 되거나 방법을 찾아주십사.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 일명 백제특별법, 박수현 의원 시절에 통과됐었죠. 여기 5페이지에 있어요. 백제왕도 추진단을 신설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 백제특별법이라는 그 법이 통과됨으로써 공주청량 부여에는 이제 청량까지도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는 배제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도지사 당선자와의 얘기 때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백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그러면 공주의 문화관광도시로서 백제를 문화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어떤 부분을 더 추구하고 파고들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주에서 이 부분을 그 법으로 인해서 챙길 수 있다라든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용숙 기자님 말씀하셨던 인사 원칙은 이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발탁 인사가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연공 수여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에 따른 발탁을 좀 더 민선 8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또 이 고과점 수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또 분명히 좀 기본적인 고가 점수 주는 어떤 기준을 좀 사전에 좀 공지를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기적으로 막 해서 이 인사에 자기가 불이 있다겠다라는 그 인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다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 공약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를 냈을 때 그만큼 이제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한 그런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인사로서 보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동력을 좀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부서장님들, 국장님들과 함께 좀 성과 위주 또
또 부탁 인사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 유치실도 그렇고 우리가 제가 이제 문화관광지 이 4단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텔 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하는 관광권화 이쪽 부서에서는 거기부터 좀 조성을 해놓고 유치를 하자라는 사실 제안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떤 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우선 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호텔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됐든 어떤 사업체한테 같이 좀 협력을 구하자라는 좀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옥촌 조성을 좀 다각화해서 공사상업회, 한옥타운, 또 우리 공주중학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지를 활용한 한옥촌 조성, 또 지금 백제 문화촌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옥마을 수준의 그 정도 규모의 한옥촌이 좀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저희들이 지금 미리미리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우리 한옥촌 조성하는 것도 사실 전 김태형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다가 실행을 이제 못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박수현 지사와도 다시 이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속도감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와 호텔 사업 추진하는 거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철 기자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시행 사업은 사실 시행하시는 분들이 사업적인 판단을 분명히 하고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전 동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차질없이 진행을 하는데 어떤 아파트 부지 조성을 통해서 분양을 해야 되고, 이것도 부지 조성과 분양까지 이어져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것까지는 한 5, 6년 이상 이렇게 좀 걸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신관동의 구터미널짜리 또 이 금은 2지구죠, 2지구 옛날 그 쓰레기 매립장 있던 지역도 조합원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에요. 공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행정으로 인해서 속도가 안 난다든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게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 사업의 성공 여부는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주의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양률이 나쁘지가 않다고 좀 듣거든요. 그것은 향후에 그만큼 공주시가 인구 유입 요인이 있고, 또 세종시와 주변에 대전이 됐든 천안아산이 됐든 어떤 확장에 대한 또 공주 자체의 기대감이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주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다른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건 사업 성까지 시에서 판단할 수 있지는 않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주시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증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기자님 돈 버는 이거 저는 지금 사실 조례도 다 바꿔놓고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팜 때문에 시작을 해서 최대 10억까지
이렇게 융자 지원해주는 그 구조를 지금 행정적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딪혀서 이 융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좀 접촉을 해봤더니 스마트팜 자체에 지금 아직 현실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설 장목과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을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융자 지원하는 것을 좀 더 넓혀놔서 저희들이 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좀 같이 챙겨보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주관이 되는데 괜히 어설프게 시설 자금 대주고 젊은 친구들 뭐 5억에서 10억까지 그냥 빚져놓으면 사실 그거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이나 자기의 의지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걸 통해서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다 되는데 돈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챙겨가 달라고 좀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농업단체에도 그거를 좀 판단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아주 지금 집중을 하고, 이게 좀 사업 조금 되면 엉뚱한 짓 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치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는 지금 사실 거의 또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좀 제도적으로 다 지금 다 뒷받침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분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가 10억이고 그 안에서 이제 융자를 한 0.5% 이율로 해서 원예조합에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이 농업에 집중을 하고 실력 있고 또 자금만 부족한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시범 케이스를 좀 몇 농가들을 좀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해요. 그거는 지금 농업인 단체하고 계속 좀 접촉을 해서 거기서 선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망하면 안 되거든요. 망하면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시도 문제니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한 30명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저희들이 좀 만들어 놓고 올해서부터 좀 한번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누가 이렇게 해서 이 융자 지원 받아서 진행한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이걸 저희들이 계속 좀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을 좀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들부 고중선 의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속도감 있고 시민이 체감하시니까. 지금 어촌축당 지방정원 사업이 사실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해제가 안 돼서 하는데 그것도 거의 가시화돼서 내년 정도에는 설계서부터 이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쌍신 동원의 운동장 부분도 전부 다 이게 저희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강역 환경지능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꾸 지금 발목을 잡혀가지고 좀 그래서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쌍신공원의 어떤 체육시설 또 3단계로 우리 금강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이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개념으로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물놀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방문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고요. 또 구석기 지금 박물관에 그 타워와 구석기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지금 한 1000평 야외 규모의 한 1000평 되는 곳에 아이들 전문 좀 어린이 전용 놀이터, 또 100여 평 되는 실내 어린이 전용 뭐 카페 개념으로 좀 내년 중에 가시화시키고 올 가을 정도에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속도감 있게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교육 특부가 이제 올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혁신 개념의 교육도시를 좀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 주관이 지금 돼야 돼요. 좀 공모사업으로 교육부에서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좀 진행시켜서 교육과 보육이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좀 체감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뭐 기업 유치하는 것은 지금 우리 투자실장님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산업체 또 이 아산까지 내려와 있는 어떤 반도체 관련 기업 그래서 지금 유구 산단 또 탄천 제2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또 AI 활용한 로봇 생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사업도 좀 접촉이 되고 있고 근데 조금 정부 차원에서는 전부 다 전라도 쪽으로 좀 밀어버려요. 아쉽게도 현대로팀도 사실 그런 케이스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중앙에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공주가 사실은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나 뭐 어떤 또 집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향후에 투자하기 좋은 그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결국 어디 뭐 엉뚱한 데로 가고 전라도 저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불만입니다. 기업들이 선호해서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도안은 못 주고 뭐 엉뚱한 구조로 좀 뺏기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또 방산업체 특히 이제 뭐 특정 기업을 포명한가 그렇지만 한화하고도 지금 접촉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결과를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공주가 다른 지자체 또 논산하고도 사실은 같이 좀 연결이 돼요. 그런 지역 클러스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교육과 역사 문화 또 어떤 이런 경제 이런 것을 좀 속도감 있게 가시죠. 또 어떤 체육 인프라 이런 것을 체육 인프라도 사실은 그냥 체육 인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야구 대회 한 번 하면은 보름 동안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가족들까지. 또 축구 대회 한 열흘 하면은 여름에 시기에는 또 시관동 식당이나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한 열흘 이상 그냥 성업을 이루고 이런 게 사실 경제하고 다 맞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또 어떤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유입인구 또 요즘은 주말에는 사실 산성시장이나 재민천년이 엄청나게 이 관광객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주시의 목표고 또 하나는 생활인구 관련해서 전국 1위가 가평이에요. 남이섬도 있고 수도권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가 고정 1위예요. 그런데 2, 3위를 저희가 계속 경쟁을 하는 곳이 부산 동구입니다. 부산 동구가 2위했다가 저희가 2위했다 하는데 부산 동구는 부산역이 있는데 자가치 시장하고 그 유동인구하고 우리 공주시 유동인구 생활인구하고가 사실은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주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즐기시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잘 좀 조화를 해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좀 늘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 인구로 계속 시민구 인구를 카운트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늘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좀 하죠. 어떤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인구를 좀 따져주는 것이 그래야 행정하는 데 좀 유리하다고. 사실 또 저 도 간에 시도 간에 통합하는 거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통합하는 것까지 향후에는
좀 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어떤 규모의 행정, 규모의 경제, 뭐 자치 운영 이런 게 좀 다 통합돼야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효과적인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좀 향후에 있고 좀 가시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주시가 나아갈 방향은 어느 정도 저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농공단지 3단의 활성화, 또 더 좀 확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불려나가는 경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땅 넓고 산이 70%고 산이 있다 보니까 하천도 지방하천도 78개 있고 소하천도 350개 있고 국가하천도 지나가고 하니까 자연재해, 재난재해에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도 좀 저희들이 계속 챙겨서 큰 이 문제되는 문제 소지를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좀 챙겨야 돼요. 다 사실 비용이거든요. 또 이 인허가를 저희한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 소하천은 뭐 저희들이 할 수가 있지만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교육복지 관련돼서도 이건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교육이나 복지는 우리 공주 시민들, 공주시에 있는 아이들, 또 어린이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여건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것도 사실 비용입니다. 또 뭐 어르신들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또 아이들에 대한 복지 체계를 좀 지금하고 더 좀 연결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고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고, 선제적으로 공주용 복지를 지금 만드는 게 목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공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도에서 하는 거에 사실 틈이 있어요. 그걸 따라갔다가는 성공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있어서 그걸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이제 공주형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인에 대한 지원 체계, 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체계, 이런 부분도, 또 우리 역사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역사 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지원 체계, 또 공주대와 또 교대, 또 바로 옆에 세종시지만은 영상대도 사실은 저희와 협업을 하는 관합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공주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도 좀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또 우리 청년센터도 있고 활력센터도 있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많이 들어서 다양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 현장행정, 또 신속행정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와 또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